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는 전화로 함께하고요.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국내 증시 강하죠. 코스피는 2,5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95포인트를 회복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뉴스 안에서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보잉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국내 항공, 우주, 방산 사업 뉴스부터 터치해보죠. 지난 3월 말이었나요? 지금 보잉사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협력 강화 방안을 산업부와 논의하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본격적으로 그 협력 확대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산업부가 미국 보잉사와 우리나라와 이제 항공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댄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항공 방산이 중요해지죠. 이에 따라서 시너지를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산업부 장관과 보잉사의 항공 방산 부분 CEO가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계 항공 우주 공급망 재편 그리고 이제 각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국제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산업부와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군수 그리고 이제 미래 항공 분야 공동 개발 그리고 민군 겸용 기술 협력 및 국내 투자 확대 그리고 보잉기의 어떤 구조물과 소재 부품의 국내 기업 참여 확대 그리고 이제 보잉 공급망 회의 한국 개최 정례화나 보잉 코리아 기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보잉 측에서 얘기한 거는 R&D MOU 내용을 확정한 단계고 그리고 이제 투자 규모와 방안 등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맞는 게 우리 산업부도 포함해가지고 카이나 대한항공, 한화, LIG 넥스원 여기 주요 CEO들도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협력 내용이 구체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확실히 이제 어떤 규모와 방안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계속 카이나 대한항공, 한화 그리고 LIG 넥스원 주요 CEO들과 만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잉사와의 어떤 항공우주 방산 협력 이거는 어쨌든 관련 기업들도 단지 사실 이게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항공 방산 쪽을 이제 진행할 때 있어서 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항공, 우주, 방산 섹터 관련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격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5월에 또 발사될 누리호 관련해서도 우리는 좀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예측해 볼 만한데 탑픽 종목 윤여민 FP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대장주로서 지금 약간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그 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게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에 관련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작년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8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흑자 전환을 좀 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39% 이상 증가를 하면서 한 800억 정도 좀 기록한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8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객기 화물기 개조라고 하는 이제 MRO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A330 MRO 지금 2차 수주 물량이 좀 출하가 되면서 올해부터 제가 볼 때는 한 1,200억 정도 규모의 수주액이 좀 매출로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올해 실적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주 발사체라든지 우주 위성 영상 같은 사실은 이제 우주 관련된 지금 모멘텀들을 착실히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주항공 섹터 관련된 부분들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어떤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움직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후속 주자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AP 위성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항상 좀 끼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 종목인데 AP 위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과는 좀 다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AP 위성도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지지라인을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장주로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가 먼저 좀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AP 위성 같은 경우를 좀 제가 볼 때는 바로미터로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매매를 하는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테마가 먼저 움직이고 대장주가 움직이는 뭐 그런 순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AP성을 약간의 그런 지표로 좀 놓고 보시되 저는 이제 안정되게 갈 수 있는 뭐 캔커 에어스페이스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와 대장으로 인덱스를 일 때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경기 민감주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조선 섹터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죠. 조선사들 올해 적자 벗어난다, 뭐 실적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주가 흐름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참 그동안은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3월 중순 들어서 아주 야금야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남인원 소장님? 네, 우리 해수앵커님이 핵심을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즉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죠. 주가가 움직였느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 결론인데요. 최근 들어서 한국조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연일 수주를 계속 이어내므로써 아마도 금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 한 9천억 정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은 약 1,500억,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1,600억 정도 흑자가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선업에 대해서 숙련된 제조공, 즉 인력난이라는 난제가 아직 걸려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주 받는 것이요, 그 메탄올 선박이라든가 LNG 등 굉장히 고기능, 고기술의 선박이 많이 수주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쉽게 우리 한국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주가 가격 한번 봐보십시오. 한국조선해양 지금 8만 원대 있습니다. 제휴조선해양 2만 5천 원대,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금 5,600원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주가들이 많이 올랐을 동안에 조선 3사 거의 주가 못 올랐는데요. 지금 증권회사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적게는 10%, 많게는 20% 주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꼭 증권회사가 올린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요 근래 가장 중요한 주가에 제일 민감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건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조선 3사에 대한 매수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도 조선 3사에 대한 매수 관점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조선업황을 나타내는 지표도 강세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상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 추세가 살아날 것으로는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조선주 안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조선 빅3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제가 볼 때는 좀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즉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가 8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2천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35%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도 한 2천억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흑자 전환된다는 것이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주 가이던스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성률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수주 목표가 94억 달러인데 지금 27%인 25억 달러를 지금 이미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주 가이던스도 제가 볼 땐 잘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LNG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라고 할 수 있는 FLNG 관련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잠비크라든지 북미 쪽에서 지금 이제 이 2개 이상의 지금 이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에 대해서 지금 수주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두 종목에 비해서 너무 이제 오른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좀 쉬었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커버리지를 보니까 9,000원 정도까지 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네. 거의 주가 상승률 50% 이상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목표가가 또 9,000원으로 제시되는 만큼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는요. 종합 상사 기업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소식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죠. 지금 올해 초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한 이후 첫 비전을 내놨는데 사실 종합 상사들은 올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과 같은 호황은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야심차게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떤 내용 제시했습니까? 일단은 친환경이라는 어떤 포인트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라는 전략과 비전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약 3조 8천억 규모의 현재 시총은 2030년까지 23조 원 수준으로 높여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필두로 철강, 식량, 신사업 등 이제 4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서 지속 성장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새로운 비전의 핵심 키워드가 그린입니다. 이만큼 이제 친환경 3가지 핵심 사업인 밸류체인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신사업을 통해서 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탄소 중립을 달성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철강 분야의 친환경 연계, 철강제 판매를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식량 사업을 강화하거나 농업 생명 공학 기술을 강화하거나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일단 기업들이 이런 걸 발표했을 때 기대감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어떤 업종과 어떤 분야와 앞으로 관련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친환경을 베이스로 앞으로 이쪽이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천연가스 탐사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신사업 강화를 통해서 시가총액을 현재의 6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힌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약진 속 그룹주 안에선 살짝 주가 측면이 아쉬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좀 중장기 야심찬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개별 이슈 하나 더 챙겨볼까요? 지금 3월 중순부터 주가 고공행진 중인 주성 엔지니어링 소식입니다. 요새 좋은 소식들 연일 들려오고 있죠. 월요일에는 인텔이나 TSMC 쪽에 장비 공급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는요, 또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디스플레이 협력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제로 제가 꽤 오래전에 한번 투자를 실제 했었던 기업이었는데 그때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었는데 여전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글로벌 스마트폰, 태블릿 제조사와 손잡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력 분야 강화에 나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주성이 가진 이제 원자층 증착이죠. ALD 방식을 앞세운 초격차 전략이라고 합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공정용 증착 장비도 새로운 고객사에 본격 납품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AMAT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어떤 전통적인 강호들과 경쟁하기 위한 기술력의 어떤 고도와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로 승부를 건 것이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용 OLED를 넘어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에 따라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기업에 어떻게 이제 제품을 대는지 좀 지켜보시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공급 이력을 보면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를 꽉 잡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마이크론이 주 대상인데 1분기에는 태양광 실적도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얼마나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반도체,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납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좀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제가 볼 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더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급하게 오른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기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선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2,000원대 어떤 매물벽을 좀 넘게 된다고 하면 또 일봉상으로도 신고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리보다는 한 15,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보유자와 신규 매수 접근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 나눠서 또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신규 매수 접근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눌림 몫이 좀 공략해보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략에 대한 뉴스 한번 터치해 볼 텐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만 보면 큰 걱정 없는 시장이지만 사실 국내외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 국면에서 수익률을 방어해 볼 투자 전략 좀 미리 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이 시장에선 나오고 있나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딱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그렇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업군들은 어닝 쇼크가 왔었고요. 와, 저렇게 힘들었나 이런 느낌이었고요.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라든가 LG전자, LS 일렉트릭, 솔루엠 같은, 그리고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증권주들의 1분기 실적은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지금 자료에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라든가 LS 일렉트릭, 한미약품, 솔루엠 등등 여러 기업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 높게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금년도는 어찌되었건 고금리 상태 그리고 경기 둔화의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결국 주가 상승도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인데요. 아무리 요즘 어렵다 하지만 현대차 요즘 주가 움직임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놀랍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도 횡보하고 주가 오를 때는 먼저 오르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았던 기업군들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 LS 일렉트릭,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미 좀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 여력이 더 있을지 가장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561포인트가 과거에 3,200포인트보다 고평가받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맞습니다. 틀리다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우리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전부 합친 그런 어닝 그 수익이 그 주가에 비해서 그만큼 퍼가 높다는 얘기죠. 13.9배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장이 높다 해서 개별 종목까지 전부 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려워져 가지고 전체적인 볼륨이 수익 볼륨이 떨어진 거지 개별 기업 그리고 개별 업종이 나빠진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어떤 업종이 좋다는 얘기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보 기술 중에서 디스플레이 등 또 그리고 스마트폰 등 일부 IT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넘게 수익 좋아졌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전력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증권업종 아까도 잠깐 삼성증권하고 키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불과 3, 4개월 전에 거래대금 10조 원도 안 됐는데 어제 거래대금 얼마입니까? 35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3배, 4배 증가하기 때문에 증권업종도 실적 좋아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 쪽, 요즘 셀트리온이 굉장히 힘있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약 관련주들, 다시 말해서 이들 업종, 즉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세계 3대 암마켓 AACR이 오늘 현지 시간 또 개막하는 만큼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주가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종목 하나 꼽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윤여민 FP님? 네, 일단은 앞에서 많은 섹터들이 나왔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약간 제가 볼 때는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맞아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풍력 관련돼서 뭐 CS 베어링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뭐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제가 볼 때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IRA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IRA 관련돼서 지금 풍력 관련된 쪽 같은 경우도 간접적이지만 좀 빠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터빈이 좀 대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ASP가 좀 상승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실적의 좀 개선세도 좀 제가 볼 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설 기간 초반에 좀 베어링이 좀 납품되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납품이 되기 때문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어링 크기가 좀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어링 같은 경우가 제작이 좀 상당히 까다롭고 업체가 소수인 점에 대해서도 좀 판가에 대한 프리미엄도 붙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 실적주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지금 매출 같은 경우 한 1,04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59억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113% 정도, 그러니까 100% 이상 매출이 좀 성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흑자 그러네요.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탄력성 자체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제가 볼 때는 해상풍력 관련돼서 좀 물량이 좀 대폭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IRA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 개선과 함께 좀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CS 베어링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